2024학년도 대입 전형 분석 자료. 오늘은 의예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교 학생들 기준으로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한약과, 수의예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그 희망이 단순한 희망에만 불과하면 고민을 별로 안 해도 되겠는데, 전교 10등 전후로 해서 아이들이 점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붙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압박이 좀 있어서 많이 고민해 보고, 그리고 연구해 본 결과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예과를 먼저 분석할 텐데요. 의예과 중에서도 그 교과 전형, 그 교과 전형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하고 상관이 없는 지역 인재 전형은 다 빼버리고요. 일반 전형, 아무나 쓸 수 있는 그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의예과에 대한 어떤 선발 예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973명부터 시작했던 이 인원수가 점점 늘어서 2024학년도 우리 고2 학생들은 3016명을 의예과에서 뽑고요. 자, 여느 수시 전형과 마찬가지로 교과, 종합, 논술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체 인원으로는 1872명을 현재 고2 학생들은 뽑게 되고요. 정시는 1144명, 거의 뭐 6대 4의 비율로 뽑는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중에 교과로 뽑는 인원이 909명, 그 다음에 종합이 847명, 논술이 116명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갈수록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부터 교과가 종합보다 더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함정이 있냐? 이 교과 전형이 는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역인재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죠. 그러니까 충청도 학생이 충청도에 해당하는 대학, 경상도 학생이 경상도에 해당하는 대학을 쓰는 거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이 전형을 쓸 수 없겠죠. 대신에 이 학생들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교과 위주의 그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에 어떻게 보면 다른 티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과 전형에 909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 중에 일반 전형, 그러니까 모든 학생, 서울이든 제주도에 있는 학생이든 제약 없이 모두 쓸 수 있는 일반 전형은 331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숫자는 아까 말했지만 지역 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지방권에 있는 친구들은 의예과를 포함한 이 의학 계열의 붙기가 좀 더 수월해졌고요. 반면에 이 수도권 포함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이 교과 전형으로 붙기는 더 어려워졌죠. 요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847명이 교과 전형보다 적어 보이지만, 실은 여기에서 일반 전형, 그러니까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이 전형은 613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제약을 받는 전형은 종합 전형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교과 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합 전형은 주로 수도권 대학,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대의 메이저 대학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이 교과 전형,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표준되어 있는데, 특히 24개 정도 대학, 그러니까 의예과는 총 39개 대학에서 3016명을 뽑는데, 그 중에 이 일반 전형 교과에 해당하는 대학은 24개 대학입니다. 24개 대학 336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로지 요것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 전형, 그러니까 내신을 기반으로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 붙는 전형, 이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형은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가 다 있습니다. 24개 대학 중에서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연세대학교, 체제가 없죠. 그리고 이 건양대학교의 면접을 보는 전형, 요 저 두 개 전형을 빼고는 체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체제가 있는데, 이 체제의 수준이 4모냐, 3합 4냐, 또는 세계가 1등급이 1등급이 3개냐,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과학을 2개를 보느냐, 하나를 보느냐, 그 2개도 절사를 하느냐, 평균을 보느냐, 뭐 이렇게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3합 5 개념도 있고, 그리고 어떤 대학은 과학을 하나, 2개 서로 쪼개가지고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전 거는 필요 없고요. 자, 우리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놓고 봐야겠죠. 자, 일단 모집인을 보는데 일단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가톨릭, 경희,
고려, 연세. 자, 4개의 대학만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가톨릭대 메이저 의대 아닙니까? 그냥 일반 대학의 순위를 놓고 보면 가톨릭대가 그렇게 평판이 높은 대학은 아니지만 의예과에서는 메이저 대학입니다. 가톨릭대 지역균형으로 10명을 뽑는데요. 자, 4, 5입니다. 자, 4, 5가 나와야 되는 얘기는 4, 5가 되려면 최소한 1등급이 3개는 나와야 됩니다. 그죠? 가장 의예과 중에서 최저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대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렇게 높습니다. 1.04.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교 1등 내신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의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교과로 깔끔하게 가톨릭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로만 4, 5지 만만치 않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 교과로 처음 신설이 됐는데 일단 결과치를 좀 봐야겠지만 3합 4니까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의예대가 치고는 높은 게 아닌데 이제 서류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경희대 지역균형 전형은 이 서류 30%의 이 비중이 상당히 클 거다 얘기하는데 올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근데 인원이 고대 다른 수시와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이 줄고요. 사하보 가장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과학 2개를 절살합니다. 예를 들면 1등급하고 2등급 맞으면 평균이 1.5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등급으로 쳐주겠다. 이게 절사의 개념이라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만나면 얘는 뭐가 돼요? 2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중에서 가장 센 게 고려대. 그리고 중간에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 정도의 이런 내신이 나와야지 붙습니다. 당연히 서류도 준비가 잘 돼 있어야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고대 이 최저 통과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최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신만 듣고 보면 최극강이죠. 전교권에서 놀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리 전교 1등 한다 하더라도 1.1등급, 2등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어찌됐건 내신을 유지하더라도 최저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연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으니까 많이 몰릴 수 있겠지만 연대는 일단 1단계 성적으로 5에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요. 추천이 똑같습니다. 작년까지는 40% 면접 있다가 올해는 30% 했지만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면접이 재심은 면접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최저 없으니까 나 최저 안 되니까 연대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무튼 재심은 면접에 극강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은 쓰면 되겠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웬만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뚫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대학은 가천대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경기도에 의예과 있는 대학이 가천대밖에 생각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대도 있는데 아주대는 없잖아요. 아주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대 교과 전형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대는 안 뽑는데 가천대 뽑아요. 그런데 가천대는 전년도까지는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전형으로 이루어졌는데 2024학년대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뽑습니다. 차이는 뭐냐? 면접이 들어갔는데 면접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저가 3개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3개가 1등급이 나야 된다.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아까 4, 5의 개념. 그죠? 4, 5의 개념은 1등급짜리 3개 있는데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게 3합 4잖아요. 그죠? 3합 4라는 건 1등급이 2개만 있으면 되는 건데 3개 1등급이라는 얘기는 무지하게 세죠. 면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1.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가천대도 상당히 높은 최저라고 보면 되겠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도 3개 1등급, 과학 2개,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마찬가지로 1.2등급. 이게 흔히 말하는 수도권에 있는 교과 전형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친구는 쓰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웬만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교 1등 학생들 중에서 1등 돼도 안 되는 경우 있죠. 참고로 전년도에 저희 학교의 졸업생은 가톨릭대 의대를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뒤에 소개하겠지만 충남대는 붙었거든요. 충남대 최저가 3합 4였기 때문에 이 최저는 붙어서 얘 내신 1.1등급이었어요. 전교 1등짜리. 얘는 붙었지만 가톨릭대는 떨어졌습니다. 뭐 내신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그죠? 이 최저를 못 맞춰 떨어졌는데 전교 1등짜리가 4, 5로 못 맞추나? 못 맞춥니다. 웬만한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이라도 4, 5 맞추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최극강.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의 최저가 가장 높은 데는 일단 고려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대, 가톨릭대. 그리고 일단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고려대보다는 가톨릭대 의대가 더 인지도가 있는 의예과일 텐데 어찌됐건 가장 세고요. 경희대 그리고 경희대가 그나마 가장
최저는 약해 보이는데 이제 서류적인 부분을 얼마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자, 강원권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최저에 대한 변화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3합 4였는데 3합 5로 약간 완화가 됐습니다. 체제가 완화됐어요. 할만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의대를 지원하는 의예과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거의 전교권입니다. 전교권이라는 건 전교 1등, 2등, 3등 이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의 내신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요 정도 체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동대가 체제가 약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적은 좀 더 올라갈 개연성은 있겠죠. 어? 강원대 같은 경우도 3합 5니까 이것도 할만하고 게다가 과학을 하나밖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학생들 편대로 하면 정말 개꿀인 대학인 거죠. 3합 5라는 개념. 그런데 그만큼 내신에 대한 비중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강의 내신과 최저를 맞춘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최저에 대한 부담이 크면 여기 써야 되는데 경쟁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점수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세대학교는 그 캠퍼스 둘 다 의예과를 운영하는데 서울에 있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는 반면에 이 미래 캠퍼스 원주에 있는 미래 캠퍼스는 최저가 있습니다. 그 최저가 약간 특이한 게 과학을 별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의 그 최저가 과학을 따로 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의 최저를 설정할 때 이렇게 과학 1과 2를 따로 해서 이때 하나, 둘, 셋, 넷, 5개 영역 중에서 4, 5입니다. 그런데 4, 5라는 게 개념이 쉬워 보이진 않죠. 자, 건양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요. 자, 최저가 있는 일반 학생과 면접만 보는 일반 학생 전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수는 10명, 5명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자, 2020년도 5배수였고 면접이 8대 2의 비율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면접 비율이 올라간 게 있죠. 최저는 3합 3이니까 뭐 결국은 1등급 3개 맞으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면접 전형은 최저가 없는 전형이고 그런데 2024학년도에는 면접이 최저가 있는 전형은 똑같이 면접을 다 실시는 하는데 이게 3합 4로 조금 완화가 됐죠. 최저가 완화가 됐다라는 거 있고 면접 보는 전형은 최저가 없는 거. 아까 했지만 연세대학교 마찬가지로 최저가 없는 두 개 대학 중에 하나다. 여기도 건양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약간 성적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건양대는 다른 대학과 좀 다르게 그 교과 산출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는 뭐 전과목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과학이잖아요. 잘하는 애들 많이 몰릴 수 있는데 이 과학 중에서 다 6개 과목만 따로 산출하기 때문에 다른 산출 방법보다는 점수가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높았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최저가 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는 점수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일지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원수가 줄었다는 거 좀 주목해야 되고 대전에 있는 일지대 그리고 사하보 이것도 엄청 센 최저죠. 다만 위안이 있다면 과학을 하나밖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거고요. 왜 탐구라고 쓰지 않고 과학이라고 썼냐면요. 이거는 뭐 사탐을 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 과탐이기 때문에 과학에 쓴 겁니다. 과학 원이 아니라 과탐의 한 과목이라는 개념이고요. 충남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남대 같은 경우는 삼합사 가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반계 고등학교의 최상위권 아이들이 쓰기에 가장 무난한 대학이 충남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레벨과 수준을 떠나서 가장 접근하기 만만하게 3합 4인 것 같아요. 1등급 2개에다가 2등급 하나. 이게 3합 4가 나오죠. 그죠? 거기다 수학은 반드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국어, 수학, 뭐 영어, 탐구 있는데 뭐 탐구를 버리든 영어를 버리든 국어를 버릴 수 있겠지만 수학은 반드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아까 했지만 저희 학교 전교 1등짜리 같은 건 수학이 2등급, 국어 1, 영어 1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다 이게 경계선에 있더라고요. 국어도 표점이 131점. 그죠? 하나만 더 떨렸으면 아웃되고 영어도 90점. 지나고 보니까 아슬아슬하죠. 어찌됐건 해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충남대 잘 다니고 있다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주목할 게 숫자가 좀 줄고요. 줄고 4합 6입니다. 4합 5보다는 4합 6이 그래도 완화되겠지만 4개 영역에 6등급 게다가 과학을 2개를 본다니까 이것도 결코 만만해 보이진 않지만 근데 순천향대학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건양대 마찬가지로 과학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과학 잘된 과목 세 과목만 따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는 다 전과목, 사회는 전과목 다 반영하지만 과학은 잘하는 세 과목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 대비해서 산출한 내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얘도 최저가 높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편이고요. 충북대도 뭐 좀 안타깝게 이는 조금 뽑아서 문제긴 한데 삼합사도 아까 충남대 마찬가지로 우리 가장 합리적인 최저인 것 같고요. 1.3 정도 나왔고 대구 가톨대 경북에 있는 대구 가톨릭, 동국대 와이즈, 영남대 이렇게 있는데요. 대구 가톨대 같은 경우도 삼합사 과학을 결사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인원을 조금밖에 안 뽑고 동국대 같은 경우도 삼합사인데 동국대 경주에 있는 요 캠퍼스는 2022-3년도가 다르게 영어 2등급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 수학, 과학의 3합4에다가 영어 2가 포함되니까 결국은 4합 6의 개념이었죠. 4합 6이었는데 그게 3합4로 좀 완화가 된 겁니다. 완화가 됐더니 아까도 말했지만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내신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위치가 전교권에 높다 하더라도 아무튼 여러분 최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난 내신 1.1등급이니까 뭐 가톨릭 쓸 거예요, 고려대 쓸 거예요 이렇게 우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의고사 수능을 준비한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능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신이 1.1과 1.1 안 나오는데 한 1.5등급 전후다. 이 친구들은 일단 최저부터 맞춰놓고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이론적으로 올리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겠는데 2학년 2학기 중간을 지내고 있는 입장에서 1.5가 1.1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1.5가 많아봤자 1.4가 될는지 모르겠고 게다가 아까 건양대나 순천대처럼 산출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1.5가 1.2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신은 거의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수능 최저 영역입니다. 고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뻔히 알겠죠. 여러분들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대충 맞추겠지.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안 맞춰집니다. 절대로 안 맞춰져요. 여러분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절한 마음 갖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자, 영남대 같은 경우도 4하보 결코 만만치 않은 최저입니다. 그리고 계명대, 대구에 있는 계명대 같은 경우도 3합 3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1등급 3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약간 숫자만 다르지 4합 5도 1등급 3개 나와야 되는 얘기죠. 그죠? 하나, 2.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4합 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등급 3개라는 개념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학에서 2를 반드시 맞는다? 쉽지 않아요. 그죠? 부산에 있는 고신대 같은 경우도 뭐 고신대가 뭐 이렇게 대단한 대학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3합 4, 1.4등급. 그죠? 경상국립대 작년도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통합이 돼서 요도 3합 4.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3합 4의 대학을 여러분들 좀 주목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내신이 1.5등급 안쪽에 안 들어온다. 1.2, 1.3 안에 안 들어온다. 이 사람들은 최저가 좀 더 센 걸 노려야겠죠. 아무리 최저를 맞춰도 점수가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죠? 인제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제대도 1.1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인제대는 좀 희한하죠. 각 등급 처음에는 2등급 두 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약화됐는데 그게 아니라 각 영역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화탐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2등급. 그러니까 결국은 4, 8을 만들라는 얘기더라고요. 무지막지하 이것도 어려운 거죠. 하나만 3등급 나오면 다 아웃되는 거니까 이 네 가지를 균등하게 2등급 이내로 맞추라는 거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건데 어쨌든 인제대도 내신 1.1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제대도 내신 산출이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딴 건 다 똑같은데 과학을 두 과목만 산출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대학보다 점수가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광주에 있는 조선대 같은 경우도 3합5, 3합5 만만하죠? 만만하다는 얘기는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4합 6이었고 3합 5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지켜보시고 나서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점수가 더 올라갈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조선대가 최저가 약해되니까 경쟁률이 2배 이상 뛰었고요. 당연히 점수는 더 올라갈 겁니다. 전북대 4합5 만만치 않죠. 자, 최저가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최저가 센 데를 준비하시고 최저가 안 나오면 떨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주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줄기도 했는데
찐 것도 있지만 제주도는 말 그대로 제주대잖아요.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여력이 되면 난 제주도에 가서도 의예과 할 거다 그런 사람은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의 부분인데 아무튼 3합 6도 6은 다른 거보다는 좀 완화가 됐죠. 그래서 내가 내신 1.3 이내다. 1.3 이내다 그러면 3합 4 또는 3합 5, 3합 6 요런 개념에 한번 지원해 보시면 최저만 맞추면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내신 1.5등급이 넘어간다. 넘어가면 안타깝게도 좀 더 센 최저 4합 5 또는 4합 6 또는 뭐 3합 3 뭐 이런 거 1등급 3개를 필요로 하는 이런 최저에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내신이 1.5를 넘어간다. 그죠? 이 친구들은 아무리 최저를 맞춰도 최소한 교과 전형으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안내겠지만 종합 전형으로 노려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종합으로 의예과를 뚫기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종합 전형으로 의예과 뚫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어떤 동무대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계고 학생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게 일반 전형인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다음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